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겠다, 일부 감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과 혈맹으로서 같이 전투를 치러본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 태평양에서 또는 대만 같은 곳에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할 경우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좀 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out any complexity. It's very complex stuff, and we straightened it out.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참 중국을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에 일본을 상대로도 히토류 카드를 꺼내서 일본을 굴복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규모의 관세 전쟁을 다시 걸려면 당연히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그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뭐 험한 말을 막 하면서 엄포를 놓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미국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세게 매기니까 미국이 움찔했다. 그 다음에 히토류 가지고 압박하니까 미국이 역시 압박을 받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협상해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를 안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관세 협상이라는 거를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제 7월 9일이라는 그 유예 시한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처럼 어려운 상대 말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다루기가 쉬우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내놨을 때 어느 정도의 선전 효과가 있는 나라를 다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제만 가지고 압박해야 되는 나라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다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처음에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다가 한국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안보와 관련된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히토류의 문제, 또 그 안미경중을 미국 국방장관이 문제 삼은 문제, 이게 즉각적으로 주한미군의 이슈로 고리고리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미 뭐 4월부터 이제 미국 국방부의 이제 주요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겠다, 태세를 재검토하겠다, 일부 감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들의 초점은 그겁니다. 주한미군의 문제도 우리는 자꾸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존재.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한미군은 그래서 그 용도 이외에 다른 데로는 나가면 안 돼. 나가려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 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비하는 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야. 그런데 힘이 붙여.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미군을 중국을 억제하는데 좀 더 갖다 써야 되겠어. US v China, if that were to come about, who has better posture than we do in Korea? No one other than our forces on the peninsula could achieve effects from the peninsula against the adversary in our area. 그거를 글쎄 무작정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나라 2배 정도 늘려야 하는 건데 그게 감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 예산이 올해 한 GDP의 한 2.3% 정도? 그 금액으로는 한 61조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2배를 늘리라는 거는 지금 한 61조, 2조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한 120, 130조로 늘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뭐 다른 그 경제를 살리는 거라든가 복지라든가 써야 되는 돈을 다 갖다 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야죠.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돈 말고 다른 형태로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고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른 돈이 아닌 다른 거에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특히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그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이름의 그 미국 국방부의 정책 담당 차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미국의 그 중국 억제 그 국방 정책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한두 달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문의가 왔다고 해요. 만약에 인도 태평양에서 또는 대만 같은 곳에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할 경우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비공식적으로 물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해올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우리가 돈으로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그건 쉬운 문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국에 몇 조 원 더 주고 끝날 수 있는 돈의 문제면 사실은 차라리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문제를 자꾸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오게 되면 우리도 훨씬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미국에 대해서도 내재적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미국이 볼 때 한국이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미국 중심의 서구 시장에 수출을 해서 일어난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그 생각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혈맹으로서 같이 전투를 치러본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에는 같이 피를 흘리며 싸운 적이 없고, 미국에서 한국과 혈맹으로서 같이 싸운 경험을 기억하는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에요. 미국에서 세계 전략을 짜고 안보 문제를 다루던 사람들은 대부분 2차 대전과 냉전을 직간접으로 경험해보고 그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전쟁을 치르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볼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 당장은 돈을 좀 쓰고 여러 가지 역할을 떠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개입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전략을 다루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른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진영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바깥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뭘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거는 우리가 하겠어.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기여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국방은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기조에서 예상되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 대한 방위는 한국 너희 잘 살잖아. 군사력도 세다며. 그건 이제 좀 너희들이 하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데 너희들도 동참해. 이런 얘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러겠습니다 하고 동참하기가 어렵죠.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이 혈맹 맞아? 라는 식으로 그 동맹의 어떤 가치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자꾸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될 것이 저는 일본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는 일본이에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지도만 놓고 봐도 알아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면 거대한 방파제처럼 떠 있는 존재가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자꾸 갈등을 빚고 그게 이제
그 심지어 군사적 문제로까지 그 전이가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의 세계 전략, 안보 전략 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자꾸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그 어떤 그 노선 제시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 아직도 사실은 적지 않은 분들이 경제와 그다음에 안보의 문제를 다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제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가 경제보다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추세에 우리가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주요국들이 오판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는 미중 간의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너희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그 번영을 누리는 나라 아니었어? 동맹인데 무슨 중립이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대한민국을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편으로 땡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간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애초에 중국이 갖지 않도록,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는 동맹이야.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힘이 센 이웃인 중국과 일부러 갈등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 라는 그 입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든 중국을 상대로든 태도를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보면 그 외교를 잘 못할 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외국의 중요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국내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주장하고 그걸 우리 이익에 맞게 막 포장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우리보다 체급이 큰 중요한 나라들이 우리를 볼 때 우습게 여기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 쟤들이 저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국내 여론을 그런 걸 통해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우리의 처신을 좀 더 진중하게 하고 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양회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